우와, 지금 들리는 이 매미 소리처럼 이 소형 SUV 시장, 컴팩트 SUV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장이 2차 한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2차가 왕좌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기아의 셀토스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판매량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소형 SUV 기아의 셀토스 부분 변경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죠. 7월달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을 보니까 으아 멀미 소리. 최근에 소형 SUV들의 이 판매 실적을 쭉 보니까 4,000대를 넘어간 모델이 딱 2차 한 종류뿐이더라고요. 물론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판매 계약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등록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대 정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또 카테고리가 약간 좀 맞지는 않죠. 딱 그런 사이즈들, 그 아래 사이즈들의 차들, 트레일블레이저, 코나, 이 셀토스, XM3 이런 차들을 쭉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판매된 차가 이 기아 셀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4,000대를 넘었기 때문이죠. 그런 셀토스가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 셀토스는 약간 좀 상품성을 극대화를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개선을 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바뀐 점, 사실 부분 변경 치고는 좀 많이 안 바뀌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상품성 개선 혹은 부분 변경 모델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왔죠. 그렇기 때문에 신차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 셀토스는 굉장히 변화가 적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이 디자인, 특히 앞쪽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보다 그릴이 조금 더 커졌고 또 이렇게 LED 램프가 들어가는 부분들의 위치들도 조금 변경이 됐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좀 가운데 양옆에 마진을 두면서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끝까지 쭉 들어왔죠. 물론 크롬의 라인으로 주변을 조금 더 덧대 두기는 했지만 이 간격 자체는 더 줄였습니다. 구멍이 뚫린 걸로 따진다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검은색 파츠를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줘서 조금 더 와일드해 보이고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인상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요 위쪽에 요 호랑이 코의 위쪽 부분과 연결이 되게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헤드램프 쪽까지 쭉 위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LED 바 역시 헤드램프의 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죠. 이 LED 바 같은 경우에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붙여놨었는데 뭐를 뜻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이름을 부착을 하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줬는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붕 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분한 도심형 SUV, 차분한 도심형 소형 SUV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릴의 요 형상들도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적용을 해주면서 일체감도 같이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예뻐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셀토스의 디자인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번 바뀐 디자인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뒷모습도 변화가 꽤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 테일 라이트 부분 많이 변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범퍼 쪽도 꽤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테일 라이트 부분이죠. 예전에는 요 가운데 쪽에 크롬의 바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차가 조금 더 무거워 보이고 또 양옆으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요소를 뒤쪽에도 같이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 테일 램프의 형상 자체도 변경을 해줬죠. 뒤쪽은 확실히 이 디자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단정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세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뀐 로고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테일램프 디자인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범퍼 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에서는 크롬으로 요 배기구 같은 형태를 마련을 해줬었다라고 한다면은, 하위 트림에서는 그런 크롬의 라인은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남아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 셀토스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어차피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빼버리자. 어차피 배기구가 겉으로 드러나는 차도 아닌데 과감히 빼버리자라는 생각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하단 부분에 후진등을 겸하는 이 리플렉터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단정화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쓸만한 듯 아닌 듯한 그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냥 이 정도 사이즈의 차에서는 충분 넉넉 평균적인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넓다라고는 얘기를 못할 그런 구성이에요. 근데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넓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이 개선이 된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얄쌍해진 그런 라인들 덕분에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가 강조가 됐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이 셀토스의 실내로 들어가 봤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큰 차이는 또 없어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변화의 폭은 좀 큰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요 디스플레이죠. 전체적으로 이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졌고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인상들을 가져갔죠. 그렇게 되면서 10.25인치, 10.25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물론 실제로는 하나씩 두 개가 연달아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의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성을 가져가서 조금 더 정돈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살짝 좀 튀어나와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위에 커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느낌? 굳이 이 차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의 뒷모습과 비슷한 느낌?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낮고 연결성을 강조를 한 그런 이 형태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인성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주행을 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기는 했는데 약간 좀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들, 투싼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어색한데 조금 타다 보면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전자식 변속기입니다. SBW, Shift by Wire라고 하죠. 이게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고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좀 안내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시그니처, 최상위 트림이죠. 최상위 트림의 시그니처나 그래비티 트림까지 가야지만 이 SBW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고, 그 아래 뭐 트렌디나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여전히 요 봉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기어 변속기가 장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에 이런 전자식 변속기, 로터리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좀 행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
암레스트가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팔을 걸쳐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예전에도 욕을 먹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냥 유지를 해줬어요. 변속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준 거는 약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트랙션 모드인데, 사실 사륜구동으로 가게 되면은, 사륜구동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트랙션 모드가 빠져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 트랙션 모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뒷바퀴까지 조향을 따로 막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요거를 위아래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로 변경이 되고, 눌러주면은 스노우, 머드, 샌드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추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륜구동으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앞바퀴 두 개 요것만 조절을 해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사실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의 탈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운전 스킬이 좀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셀토스에서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이렇게 회전수를 조절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의 셀토스에서도 이 트랙션 컨트롤 기능 때문에, 트랙션 모드 때문에 약간 좀 호불호의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넣어준 거는 약간 고집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약간 좀 인테리어 구성이 약간 좀 바뀌었다 정도? 인테리어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다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스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 그 다음에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운전석 쪽 앞좌석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시트, 컴바인 형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그냥 3천만원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막 좋은 구성이다 라고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요 정도 값에 딱 맞춘 합리적인 구성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셀토스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역시 부분 변경이라는 그런 타이틀 변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적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기존의 셀토스도 그렇게까지 막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딱 필요한 것들만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성의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셀토스 역시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뒷열을 타면서 약간 조금 놀란 게, 뒷문을 닫는 이 느낌과 감성이 예전만큼 더 이렇게 좀 가벼워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가벼워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 셀토스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번 셀토스도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차는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좀 더 유독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느껴지는 데에는 차 곳곳에 들어간 흡음재의 차이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흡음재가 더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조용해져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쪽에서 같이 들려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문에서 들리는 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손잡이를 겸하는 도어 포켓,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컵홀더, 가운데 팔걸이를 겸하는 컵홀더,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USB-C 타입 충전 포트 2개,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 하나,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 공간하고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수석 시트는 제 시트 포지션보다도 조금 더 뒤로 지금 당겨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발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가 조금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이른 전륜구동 모델이지만 이 차에도 사륜구동을 추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디퍼런셜 기어가 지나가는 자리가 센터 터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좀 발에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3명이 꼭 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륜구동을 선택을 하더라도, 전륜구동 모델을 선택을 하더라도 약간 좀 가운데 앉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연결되어 온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해주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뒷좌석의 승차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저희 개건 에디터가 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 외에는 크게 말씀을 드릴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품성 개선이라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잘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셀토스 파워트레인과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좀 완전히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죠. 기존과 동일하게 1.6L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에요. CVVD라고 하는 연료 분사의 타이밍을 수시로 조절을 해주는 가변형 밸브가 적용된 그런 엔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변속기는 8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의 1.6 터보와 7단 DCT의 조합, 나쁘지 않은 조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모든 차에 어울리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약간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추구를 하는 모델에 더 어울리는 그런 파워트레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셀토스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았어요. 그 변속기 그 조합이 특히 저단, 저속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약간의 이 변속 충격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한 이 파워트레인 변경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되면서 이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는 27kg/ms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보다 약 한 20마력 정도가 늘어난 그런 출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디젤 모델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서 2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2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CVT, 현대차 기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는 IVT죠. 그런 조합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은 149마력, 최대 토크는 18.3이네. 18.3이라고 하는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골고루 다 이 1.6 터보 모델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는 모델이죠. 터보 엔진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의 이 출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물어봤었는데 크게 변경이 된 거는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좀 세부 세팅에 대한 것들이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뭐 서스펜션 자체를 다른 거를 적용을 했다? 그런 것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들, 풍절음이나 다른 뭐 이런 소음들, 진동과 소음들을 잡는 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기존 모델이 갖고 있었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 단점들을 좀 개선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파워트레인이 변경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구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특히 저속, 저단에서 약간 좀 변속기의 울컥거림,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발 컨트롤, 발재간을 조금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굉장히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진입장벽은 조금 더 낮아진 것 같고요. 이 차에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1.6 터보하고 7단 DC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파워풀한 그런 드라이빙,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는 것에 적합한 그런 구성이었기 때문에 이 셀토스하고는 특히 안 맞는 그런 조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의 조합은 굉장히 무던하고 딱히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고배기량의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더 강력한 퍼포먼스와 함께 더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냥 스타일리시하고
효율성 좋은 SUV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조합은 그냥 굉장히 무던한 그런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윈드실드를 포함을 해서 NVH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선택들, 추가로 적용을 한 흡음재들, 이런 것들 덕분에 밖에서 들어오는 진동과 소음은 약간 더 걸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확 조용해졌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정숙해진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의 피로도는 조금 더 나중에 쌓일 것 같다, 피로도가 조금 더 덜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속 주행에서는 조금 힘이 딸린다 라는 평가들을 조금 들었는데, 다른 기자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를 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천만원 정도? 요즘에는 3천만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사회 초년생이 사는 차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어쩌다가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 물론 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 스포티하게 와일드하게 차를 몰기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가지고 시속 160, 170을 밟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고속의 영역에서도 그렇게까지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힘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들은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장점의 극대화보다는 단점의 개선에 집중을 했다라는 스탠스를 꾸준히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은 기존 셀토스만큼이나 충분히 잘 나가주고, 그리고 이제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 이런 측면에서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극복을 했다, 개선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감흥이 있는 차는 아니고 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도 아니기 때문에 와일드한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심한 편에 들어가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잘 팔릴 구성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더 잘 팔리게 만들 그런 요소로 변경을 했다, 개선을 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전륜구동 모델과 함께 사륜구동 모델까지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마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을 동시에 다 타본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파워트레인이 아무래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주행에서나 그런 느낌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또 꽤 차이가 나는 그런 측면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연비나 공차 중량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 같은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는 27kgm/m를 발휘를 하고 있고요.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적용된 모델이 40에서 80kg 정도가 더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륜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디퍼런셜 기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 12.8, 이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10.8 정도, 한 2km/L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합연비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실제 주행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행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전륜구동 모델 대비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둔하다라는 겁니다. 가속감에서도 그렇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킹에 들어갔을 때도 이 사륜구동 모델이 조금 더 묵직하게 들어간다 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약간씩 조금 더 둔하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조금 좀 반응이 느린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없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조합에서는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브를 좋아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륜구동은 굳이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강원도 쪽에 살고 있고, 아니면은 뭐 추운 곳에 살고 있고, 험로, 뭐 비포장도로를 좀 많이 가기 때문에 필요해 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약간 좀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은 좀 포기를 하고 사륜구동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추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80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특히 이 차처럼 2천만원 초중반대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크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꼭 사륜구동이 필요한가? 아니야, 나는 내 운전 스킬도 좀 믿고 싶고 조금 더 재밌게 운전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사륜구동은 굳이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다 그러면은 사륜구동은 뺄 것 같아요. 그 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실내 컬러가 다른 거는 실내 컬러 패키지를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굉장히 시커먼 요 색깔 구성이 가장 기본형의 컬러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계기판 쪽에 4X라고 이제 이름이 붙고 있죠. 기아는 4X가 적용이 되면서 바퀴의 이 구동력 분배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이지가 더 추가가 됐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고요. 동일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전륜구동 모델에서도 가운데 요 센터 터널이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구성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둔탁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승차감도 약간씩 조금 더 하드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무게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무겁고 하다게 느껴진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륜구동 모델, 사륜구동을 적용을 하면서 세팅을 조금씩 바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신호가 바뀌면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서게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둔해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한 거, 가볍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사륜구동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요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의 셀토스 부분 변경 모델, 상품성 개선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강조를 했다, 강화를 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개선을 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사실 기존에도 상품성이 그렇게까지 나빴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화만 하더라도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파워트레인도 적용이 됐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를 가져가게 됐어요.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리터 가솔린 모델의 엔트리 트림, 트렌드 트림이죠. 그 트림에서 2,060만원에서 구매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최상위 트림 1.6 터보의 그래비티로 가게 되면은 한 2,700, 2,800만원 정도? 선택 품목을 다 넣게 되면은 3,300만원 정도라는 가격대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SUV, 첫 차, 뭐 회사용 차, 어떤 의미, 어떤 용도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의 그런 가격대를 가져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차, 전동화 모델들을 더 강화를 해 나갈 예정이죠. 이 셀토스의 하이브리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시가 될 때는 하이브리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여전히 1등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여전히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또 쉐보레가 정신을 못 차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쉐보레가 정신을 차려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